안녕하세요. 블로그 과외쌤 비프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위 1% 블로거이자 이제 네이버 블로그 5년차가 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할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블로그 과외 신청해주신 분들을 보면 블로그 초보자분들이 많았어요. 원래 초보자일 때가 제일 막막하고 어렵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뭐 아무렇게나 글을 쓰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블로그 100날 1위를 포해도 수익화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잘 키운 블로그 저품질로 한번 나락을 갔었는데요. 0에서부터 다시 블로그 시작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바로 예전처럼 블로그 키우기에 성공했어요. 초보 블리니 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11월 블로그 결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글을 몇 개 썼는지 세봤는데 과연 몇 개를 썼을까요? 정답은 5개입니다. 11월에는 글을 5개밖에 안 썼더라고요. 일주일에 글 하나를 쓴 셈인데요. 이렇게만 해도 블로그가 돈이 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11월에 받은 블로그 협찬과 원고료는 73만 1,140원이에요. 애드포스트 수익과 12월에 정산될 수익은 제외했습니다. 그러고도 일주일에 글 1개 써서 이 정도면 네이버 블로그 할만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특별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 가능한 게 아닙니다. 블로그 키우기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제가 다시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주제, 즉 카테고리 정하기입니다. 카테고리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가 한 분야를 깊이 파는 매니아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는 내 블로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로그 과외 신청하신 분들 중에도 카테고리 주제를 뭐로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영업자 분들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지만 특히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은데요. 내가 제일 많이 쓸 글의 주제를 카테고리로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 카테고리를 비즈니스 경제로 바꿨거든요. 하지만 제 블로그를 분석해보면 여전히 이전 카테고리였던 맛집, 여행 블로그로 분류가 됩니다. 결국 블로그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주제의 글을 가장 많이 발행했는지가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돈 되는 카테고리라고 하는 비즈니스 경제를 선택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쓴 글은 여행 후기가 많다면 여행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알고리즘에 내 블로그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주제로 카테고리를 정하셔야 돼요. 사실 이미 많은 글을 발행하고 최적화가 된 블로그라면 다른 카테고리의 글을 발행해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거든요. 다만 초반에 블로그 지수를 빠르게 올리려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주제의 글만 발행하는 것이 블로그 성장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되는 카테고리를 쫓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주제를 잡는 게 좋습니다. 주제를 정했다면 다음은 글감 찾기겠죠. 내 카테고리에 맞는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할까? 제일 중요한 건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너무 중요해서 블로그 과외할 때도 가장 많은 시간을 알려드리는 부분이에요. 유튜브에서도 짧게나마 매번 영상에서 풀어드리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 댓글로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 정하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어서 오늘 답해드리려고 해요. 블로그 시작하기 처음인 분들은 아마 대부분 준체 2단계에 머무르고 계실 거예요. 저는 블로그 지수를 볼 때 무료 사이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블덱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블로그 지수는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등급이 절대적인 건 아니어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퍼센트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현재 계속해서 방문자 수가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머물러 있다고 하시면 적절한 키워드는 조회수 300 이하의 키워드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키워드 마스터 사이트에서 조회수 300 정도의 키워드 위주로 글감을 찾아보세요. 그럼 조회수가 300 이하라면 쓸모없는 키워드인가요? 아닙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블로그를 많이 하시는 오프라인 지역 기반의 업종들이 있죠. 제 블로그 이웃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청소업체, 이사센터, 음식점, 미용실 등등 너무 다양한데요. 제가 이 유튜브 찍으면서 바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초보 블로그가 강남구청역 근처 미용실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면 다음 중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 한번 정답을 찾아보시겠어요? 정답은 강남구 미용실입니다. 만약 초보 블로그가 처음부터 강남 미용실이나 강남구청역 미용실을 키워드로 잡고 글을 쓴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나올 확률이 0에 가까워집니다. 꾸준히 양질의 글을 써도 내 블로그에 방문자가 없다면 알고리즘이 볼 때 이 글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글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없다면 블로그 키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강남구 미용실처럼 조회수 300 이하, 100짜리 키워드여도 내가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은 1일 1포스팅입니다. 처음에 의미 없는 1일 1포스팅에도 블로그 수익화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지?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1일 1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글쓰기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고 여행을 가서도 예약을 걸어놓고 글을 쓸 만큼 1일 1포스팅을 꼭 지켜왔습니다. 글쓰기도 운동과 비슷하거든요. 요즘에는 AI 글쓰기가 너무 유행이지만 처음부터 아예 글을 쓰지 않는 것보다는 직접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형태소나 글 구성을 어떻게 짜야 할지 1일 1포로 연습을 하다 보면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블로그 키우기 빨리 성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포스팅을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1일 1포는 필수가 아니라 글쓰기 습관을 잡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시 0에서부터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하게 될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블로그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공개한 것처럼 다양한 부업과 직업을 경험해본 엔잡러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른 부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블로그를 선택했어요. 혹시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신다면 블로그 과외에서 빠르게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고 보면 진짜 쉬운 게 블로그거든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한 지 이제 횟수로 5년 차입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느꼈던 건 블로그는 재미있다는 거예요. 돈 된다는 다른 부업들은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감당이 안 되는 CS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힘든 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는 정말 즐겁게 해왔거든요. 돈 되는 일 중에 이렇게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도 돈이 되는 일을 찾고 계신다면 블로그를 꼭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